마지막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된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썰전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부 주식 썰전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설 연휴를 마치고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도 알찬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9일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미 연준이 오는 3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전 종목 선취매하는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썰전 주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또 한 주를 쉬고 나왔더니 뭔가 좀 매끄럽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설 연휴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껴 있었죠. 근데 또 제가 방송 출연을 이제 월요일 날 하다 보니까 한 주를 건너뛰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2주 만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도 또 많은 수익들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서 진행을 하죠. 항상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을 찾는 차트 분석과 차트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시가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미증시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CPI 발표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지금 FOMC 일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바로 이제 2월이 들어가면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날에 바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강조를 할 것인가 이제 그 행사가 다 진행이 된 이후에 진행이 되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의 이제 뉘앙스를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뉴스로는 3월 달에는 FOMC, 추가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2월 FOMC를 코앞에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1월 달에 시장을 한번 쭉 되새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12월 달에는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요. 1월 달에는 증시의 반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 위치의 그 과거 흐름들을 보니까 이때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많이 끌고 갔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반도체 세제 혜택을 좀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미증시에 있는 뭐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기업들보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반등이 굉장히 좀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기술주들의 흐름은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좀 선행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타고 우리 증시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증시의 나스닥이라던가 S&P 500이라던가 다우 존스도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1월 달에는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좀 심플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보다는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뭐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2월에 있을 FOMC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지난 직전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추고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2월 달 FOMC에서는 그 빅 스텝의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오히려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투자 은행이라던가 우리나라 컨센서스의 그 예상치들을 보면은 거의 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확실시 된 게 아니냐라는 예측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물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증시의 방향에 있어서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1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고 1월 달에 시장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빅스텝의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릴 거는 뭐 당연 기정화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었을 때 시장의 반응이 과연 1월 달에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한 거에 대해서 재료 소진 느낌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는 오히려 FOMC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호재를 안고 좀 조정이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이 뉴스를 보기 전까지 3월에 대한 예상치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2월 시장의 전망을 그렇게 썩 좋진 않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3월 달에 FOMC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월 달에는 3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이끌게 갈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월 달 뭐 중순 이후의 시장은 1월 달과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강한 그런 멘트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제로 소진으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요. 뭐 그 2021년도 하반기에도 그렇고 작년 뭐 상반기에서부터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좀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다 빠진 것 같아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좀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2022년도가 굉장히 좀 가혹했었던 한 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2022년도에 대응을 잘하고 또 좋은 종목과 수익을 좀 이끌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방향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는 잘 베이스를 좀 깔아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2023년도의 시장의 그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시를 이끌 수 있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은 나올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수의 상승장을 믿고 가기에는 좀 다소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만약에 내일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더 거칠게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죠. 많은 미국 기업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도 구조 조정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저도 물론 시장의 방향이 당연히 상승장이 오면은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한 달을 주기로 급등과 그다음에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왔고 그다음에 돌파가 되지 않은 시기에서 여기서 힘을 더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12월이라든가 아니면 9월 달에 시장이 다시금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거고 어디서부터 반등을 할 거고 이런 거를 예측하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이 이제 시장이 다시금 하락할 수 있고 12월 달 같은 장이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같이 깔아두시고 거기에 맞는 매매법과 거기에 맞는 이제 투자 방법들을 설정을 하셔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방향이 굳이 위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승장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매매법은 충분히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에 이어질 차트 강의를 준비한 이유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시장의 방향에 대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다음에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명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은 평상시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종목에, 그다음에 지금 종목을 투자해서 뭐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기보단 지금 당장 매매해서 일주일, 2주일 안에 바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료성, 테마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면은 시장의 방향보다는 더 좋은 우리의 계좌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2시경에 연준의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님께서 3월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 회의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때도 0.25%포인트가 단행이 되면 2월 시장도 좀 1월과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다만 다른 방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입장이 나오며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방향이 흔들리는 부분과 관계없이 수익 챙길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그 정확한,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멘트를 좀 하기가 애매한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제 조건을 깔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시장을 믿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투자하는 그 종목의 흐름을 믿고 그 종목의 재료라든가 기술적인 위치들,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주식설전, 슈팅스탁 주식설전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설 연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건강이 한번 안 좋아서 한 주를 빠지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제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은 제가 한번 그 이번 시즌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단 한 종목도 실망시켜드린 종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은 그림이 나왔고 적어도 이제 2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은 충분히 다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시장의 방향에 맞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장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수익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던 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데 차트에서 부여가 돼 있는, 그러니까 항상 차트의 모든 구간 안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은 10중에 9개의 종목은 어디가 주요 위치가 되고 어디가 포인트가 되는지, 어디가 의미 있는 가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차트에서 그 힌트를 주고 단서를 주고 우리한테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도 차트에 의미가 부여된 그런 주요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일정 가격 기준으로 의미가 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이제 뭐 지표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내가 보고 있는 차트 구간 안에서 부여가 된 그런 이제 주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지라던가 저항의 약속이 깨지는 구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놨는데, 자, 이 종목이 이게 추세 자체가 뭐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빠지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우측으로 그냥 횡보하는 그림의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일정 가격, 어느 정도 가격에 오면은 주가가 내려오다가도 아래 꼬리를 달고 방어하고 반등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가격, 일정 가격에서 지지를 잡다가도 반등하고 지켜주고, 이게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의미가 부여된 구간들이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트에서 의미가 부여된 구간을 확인을 하는 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암묵적인 약속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지의 약속이 좀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지선이, 이 약속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계속 두드리고 뭐 위쪽으로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의 제시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종목의 다음 그림과 다음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었던 이 약속 구간이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었던 의미가 부여된 위치가 이제 보여지는데 그 약속을 깨는 구간들이 차트에 나와 버렸죠. 그러면 이 약속이 깨진다고 한다면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위로 올라간다라던가 아래쪽으로 빠진다라던가 그런 이제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가는 그런 약속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확대를 좀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지지가 나왔던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 변동성의 가능성은 상방보다는 깨진 방향인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차트가 깨지는 구간에서는 뭐 손절을 한다라든가 매도를 한다라든가 뭐 종목 교체 그런 전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흐름을 보면은 한번 빠진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가격 안에서의 횡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위쪽에서 보여줬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지 구간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위쪽으로도 박스가 나오는데 지지와 저항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방향성과 변동성을 결정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위쪽으로 돌파를 해주는 것이냐 아래쪽으로 이탈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종목은 이탈이 되면서 급락의 흐름을 좀 가져가게 됐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들이 여기에서는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계좌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다음 예제 차트를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는 하방으로 방어하는 지지점을 포인트로 봤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윗꼬리들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과거에 나왔었던 여기 그러면서 여기 매물대가 좀 깊게 쌓여 있죠. 뭐 하방에서는 아직 뭐 특징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두드리는 모습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약속이 깨지는 위치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종목은 이 차트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저항 구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위쪽으로 이 약속을 깨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방향 자체가 위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차트는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간단한 내용인데 차트를 쉽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아니면은 지금 당장 올라가는 그림만 보시는 분들께는 이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무방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특징주들이 항상 있으면은 굳이 내가 매매한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종목의 과거 차트들을 보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한테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과 단서들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고 제가 말씀드린 의미 파악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거기에 대한 맥점은 여기를 돌파하는 위치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 아니라 오늘 특징주가 됐었던 NHN 벅스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뉴스가 좀 붙었죠. 명분이 붙은 거죠. 지니어스 출시 뭐 이런 모멘텀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지니뮤직도 오늘 이슈를 받으면서 음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여기가 맥점이 되면서 포인트가 됐죠. 그럼 이 종목이 그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이 저항선을 두드리는 과거의 흔적들, 윗꼬리를 보여주는 흔적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윗꼬리를 돌파하려고 계속해서 주기를 짧게 두드리면서 돌파 준비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재료가 붙으면서 올라갔던 거는 맞긴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흔히 말하는 이제 매집의 단서라든가 아니면 이 종목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작업하는 이런 전조 현상들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분석은 이렇게 좀 가장 간단하고 쉬운 부분들부터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급등 종목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차트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은 과거의 차트인데 1월 17일의 차트예요. 자, 다시 좀 당겨주세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저는 딱 이 차트를 보자마자 이거 뭐 있는데 얘 올라가려고 안달이 좀 나 있는 그런 차트다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들을 좀 봐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의미를 담고 있는 구간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2월 1월 달에 움직임을 보여줄 때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립니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늘려놓은 상황에서 윗꼬리들이 달리는데 자, 윗꼬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에 단순한 돌파가 한번 나왔고 윗꼬리, 윗꼬리,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갖다 붙이는 구간들. 이거를 보시면은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일정한 가격 안에 저항선을 딱 그리는 모습들도 나오고 제 그 예제 차트 안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 이것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려고 하면은 항상 저항을 받았어요. 항상 저항을 받았습니다. 윗꼬리도 보여주면서 저항을 받았고. 근데 그러면서 이 종목이 저점이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되죠. 그러니까 24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위쪽은 계속 두드리는데 저점은 올려주면서 이렇게 수렴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했었을 때 저점은 이 추세선을 따라서 갑니다. 그럼 하방으로서의 의미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반면에 위쪽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이평선의 저항선을 넘어주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위쪽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선취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돌파를 기대하면서 돌파 직전에 이런 자리를 매수를 타점으로 보셔도 괜찮았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약속이 깨지는, 저항의 약속이 깨지는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은 다시금 밀리고 힘 모아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약속을 깨트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봤었을 때 돌파가 나왔고 이 종목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변동성을 키울 확률이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의미를 파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기 전에 종목들이 보여주는 특징들, 그다음에 올라가려고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맥점 이후에 충분히 상승률이 잘 나와줘가지고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맥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는 최대한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는 이런 종목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가지고 있는 재료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올라갔었던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에서 원격 진료 관련된 얘기들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더해져서 뭐 인성정보라던가 뭐 비트컴퓨터라던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들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상승률이 좀 위쪽으로 잘 나왔던 건데 그 그림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차트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우리한테 힌트들과 단서들을 던져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리 종목을 선취 관점으로 간다면 올라가는 종목 보면서 살까 말까? 아, 이거 뉴스도 나왔는데 종목이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취를 해서 수익으로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충분히 미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솔본이라는 종목의 1월 17일 일봉상의 차트입니다. 솔본이라는 종목인데 솔본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정부의 강력한 테마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AI 인공지능 쪽의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었던 뭐 셀바스 AI와 뭐 좀 비슷한 계열의 테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솔본이라는 종목이 1월 17일 날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차트가 좀 비슷하기도 했죠. 윗꼬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제가 윗꼬리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지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윗꼬리는 돌파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저항의 이 약속들이 있었는데 약속을 깨려는 의지들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본이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툭툭 윗꼬리로 이제 두들겨주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려주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 종목이 한번 다시 되밀림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 약속을 깨는 변수가 미리 나와버렸어요. 변수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위쪽으로 가려는 돌파 의지와 여기를 넘기면은 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과 시그널들이 줬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돌파 지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힘이 더 붙어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아진 케이스가 된 거죠. 그 솔본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돌파 이후에 한번 반응이 나오는 구간, 그 다음에 한번 쉬어가는 짧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의 터치가 나왔고요. 안착은 하지 못하고 한 28% 정도에서 27% 정도에서 마감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맥점에 포착이 돼서 돌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본 같은 경우는 오늘 챗 GPT 이슈가 좀 새롭게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오늘 붙을 명분과 이슈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런 차트의 밑작업들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좀 수상한데 선취를 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럼 이제 명분을 갖다 붙일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충분히 가능한데라는 예측과 그런 그 의심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솔본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제 무료 방송에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방송 중간에 저희 이제 노란톡 위치가 좀 나오는데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전 방송에 지난주는 설날이라서 제가 못 나왔고요. 그 직전 방송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윗꼬리 패턴 방금 해드렸던 강의를 보여드리면서 관심주 3선을 공개를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기 왼쪽은 솔본, 오른쪽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인데 오늘 TV방송과 무료방송 통해서 공부 중인 윗꼬리 주요 의미 구간 돌파 종목에 모두 부합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강의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물론 종목이 좀 제가 제시드리고 강의해드렸던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잘 나가서 뭐 약간 좀 어깨가 커지고 뭐 자랑하고 싶고 이런 느낌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급등이 나가는 종목들과 시세가 단기간 안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항상 전에 시그널들을 남겨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솔본이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통해서 실제 성공 사례를 좀 보여드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 뭐 과거에 솔본과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굉장히 적중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오늘부로 그러니까 비슷한 동일한 패턴과 매집이 예상이 되는 그다음에 의심이 되는 이런 예제 차트들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위쪽을 두드리는 윗꼬리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매집이 예상이 되는 차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들이 당일 안에서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붙어진다라는 것은 돌파의 의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하방에 지지선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윗꼬리는 과거 여기에서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매물을 좀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소화가 되고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조금 확대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잔가지들이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윗꼬리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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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해서 윗꼬리들이 달리죠.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데 같은 지점들을 윗구간에서 윗꼬리로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가격선을 계속 두드리고 있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이 깨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약속이 깨지는 구간 이후에는 단기적인 변동성과 급등이 가능한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장중에 계속 위쪽을 두드리는 그림들이 나와서 저는 그 과거 흐름에서부터 이미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좀 만들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밴드 상단과 하단폭이 좀 좁아진 걸로 봐서 충분히 다음 변동성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거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밴드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잘 추가를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보여주는 매집의 흔적, 거래량 붙이면서 보여지는 이런 윗꼬리 패턴들, 윗꼬리를 소화해내고 바닥 돌파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종목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추천드렸던 웨이버스라는 종목의 급등 시세 전에 분위기랑 좀 비슷한 위치가 되겠죠. 이 종목도 바닥에서 거래량 돌파, 거래량 나오면서 돌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윗꼬리들, 저점 구간들이 방어가 되면서 계속해서 위쪽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파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최근에는 이 3,750원 구간 여기를 윗꼬리를 동일하게 두들기고 있는데 약속이 깨지는 구간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집이 의심이 되는 예제 차트를 쭉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 안에서도 드리는 추천주도 있겠지만 항상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제 관심 종목들을 쭉 뽑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아니면은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공부하신 노란톡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가 이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종목인지 제시를 드리고 가격 전략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글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지난주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솔본이라는 종목으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잘 나갔었던 종목은 뭐 오늘의 영광과 오늘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의 다가올 수익을 위해서 저는 오늘 또 새로운 좋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랑 같이 장중에 시장 보고 좋은 종목들 같이 공유하면서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또 노란톡에도 많이 오셔서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또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은 항상 시장 이슈와 기술적인 매매법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은 약속을 깨는 구간이 나오면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설명 주시면서 선취매 차트 매매법을 종목별 예시, 솔본이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들어가면서 강의 들어봤습니다. 강의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더 방송 이야기,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첫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매수했던 웨이버스입니다. 매수가 1,600원이고요. 수익률이 34% 돌파를 했습니다. 보면 좀 상승했다가 살짝 횡보를 하고 상승해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웨이버스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웨이버스가 중간에 뭐 상한가를 주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27%의 추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메타버스 쪽의 종목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아니면 뭐 그 최근에 단기 조정이 들어갔던 로봇주들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사실 제가 최초로 제시드렸던 위치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거는 요 바닥에서의 이제 그 돌파 위치였고, 지금은 뭐 그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을 이제 뭐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높은 구간이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차트 강의해드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딱 차트를 봤었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구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면서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저점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은, 저점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제 차트 상에서는 이 초록색 선이 20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해서 디디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한 번씩 위쪽으로 올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 안에서는 하방으로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그런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21선 아래쪽으로 이탈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아래 공간들이 열리게 되니까 거기서는 정리를 하거나 새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매도를 좀 빨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지난 전고점과 그 다음에 이 이평선에서는 24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의미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의 특성상 뭐 17%, 뭐 20% 이상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900원에서 뭐 2,000원 사이 요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윗공간이 다시 열리게 되니까 추가적인 상승률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단 구간과 상단 샌드위치 구간에서 힘을 좀 응축을 하고 있고, 아직은 추가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하방에 대한 대응은 짧게, 그다음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한 15에서 20%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격적인 위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웨이버스 AS에 봤습니다. 저점 구간에 연결해보면 20일 이평선을 디디며 지지를 받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21선 아래로 이탈하면 하방이 열려 있어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전고점 240일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3일에 매수했던 가온미디어인데요. 역시나 수익률 최고가 기준 14% 달성을 했고요. 현재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 가온미디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가온미디어도 시간을 조금 좀 지체를 하긴 했으나 네. 충분히 또 좋은 그림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7,750원 요 위치였고, 그다음에 뭐 한 번의 슈팅,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상승률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매수가가 7,750원 이렇게 잡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뭐 음봉에서의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들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저항 구간으로 돌파를 못했었던 위치가 돌파가 되면서 이제는 지지점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저항선을 지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버티면은 다시 한번 위쪽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거기서 이제 뭐 빨리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위쪽을 향하고 있고요. 워낙 제가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된 종목을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힘이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공간들이 과거에 이제 매물들이 쌓여 있었던 이런 위치라서 여기에서 힘을 한 번 더 쓰고 돌파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기대하면서 가온미디어는 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온 미디어 AS 들어봤습니다. 현재 과거 저항선을 지지받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잘 버티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현재 추세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4일에 매수했던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8,500원으로 마감했고요. 수익률 9%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 삼천리 자전거 계속 우상향 그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분위기가 지금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10%가 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서 강의에서 모든 종목이 10% 부근은 찍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직은 조금 좀 모자른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는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그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 구간들이 충분히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돌파는 기대를 해보시되 적어도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를 다시 뭐 그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또 바닥에서 시작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요 위치들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매수가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 무엇일까요? 앞서서 네. 제가 예시 종목을 좀 몇 개를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기서 눈치를 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 강의에서 보여주신. 네, 그 예제 종목 중에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또 모든 종목을 네. 다 숨겨서 무방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면은 네. 또 화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에 대한 뭐 힌트를 좀 드리고 그가 지금 시청을 하셔서 좀 더 이 종목을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 리튬 관련된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포스코 엠텍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내일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를 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적당한 정도 수준의 좀 오름세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그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 염호 인수를 좀 그 추진한다라는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이 전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뭐 리튬 쪽의 이슈도 있지만 뭐 내일 당장은 뭐 리튬 쪽에서 모멘텀을 붙여서 올라가 주는 거를 기대를 해보고 최근에 우리 그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난방비 폭탄을 굉장히 좀 세게 맞았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데 난방비 폭탄과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뭐 여야에서도 굉장히 좀 빠른 대책 마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책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한테 이제 수급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정부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정책이라던가 뭐 추가적인 그 변동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수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모멘텀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번 터지면은 좀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제시를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앞서서 핏대를 세우면서 강의를 좀 해드렸죠. 급등하는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단선은 좀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명분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해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 윗공간을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의 과거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슈가 나오고 돌파가 되면은 과거에 이 돌파했었던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매물대가 이게 굉장히 좀 두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요거를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의미 있는 구간 혹 약속을 깨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맥점은 여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상승치가 뭐 여기에서 전고점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거 이상의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설명과 가격 전략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혹은 노란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남미 리튬 관련 이슈로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요. 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또 차트 기술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다가 이 약속 깨지는 구간이 곧 나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무방 주제에 대한 네. 스포는 아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 날려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솔본이라는 종목이 히트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오늘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디테일한 종목명과 뭐 가격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 주식설전 방송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노란톡에 오시는 분들께는 우리는 약간 좀 스터디 그룹처럼 공부방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입장을 하신 분들께는 제가 좋은 선물을 좀 먼저 안겨드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봤을 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약간 좀 낯가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 좋게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공유하고 같이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방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같이 소통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좋은 전략들도 좀 받아가시고 좋은 종목들도 받아가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할 테니까 더 중요한 방송에 많이들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해 주셨던 솔본이 오늘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과 함께 또 다른 전략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9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을 맞이해서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달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는 상고하저 강력한 물국 필반의 강세장이 온다에 대한 주제이고요. 제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는데요.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으니까요. 빠른 선점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